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서 김혜경 씨 사적 의전 논란을 제기하자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의 병역 문제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거론했는데요. 이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은 금지해야 된다고 돼 있고 법령 위반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는 이 두 사람, 즉 5급과 7급 두 사람을 전담 비서로 임명해서 썼다는 것이 지금 상당 부분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김혜경 배우자를 모신 전담 비서가 2명이 아니고 3명이라는 제보입니다. 참 점입가경인데요. 우리 총무과 소속 비서실 직원이 배우자의 개인 수행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사적 영역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수준 낮은 언행과 무속연료 정황을 덮을 요량으로 있지도 않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박수영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지르는 거 안 됩니다. 자신이 던진 부메랑은 꼭 자신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2번 검사 시절은 이걸로 추정됐을 때는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의제에 충실한 그런 질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예결위원회 같으면 정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적자도 많은 상황이고 경제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면 될 텐데 왜 대선 주자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예결위는 정치 공방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도 바로 저런 데 있는 것이 아니냐. 후보 캠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의원들은 의원대로 의원들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윤 후보가 그 부동시로 병역 면제가 된 사실은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인가요? 그렇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야권에서 이 문제는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적기록부상에 82년도 당시 좌완 우완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받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들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또 공직자 임용 시에 그리고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을 일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 진단은 병역 기피 목적의 부정 발급으로 의심됩니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윤 후보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특히 사격을 할 때 조준에 쓰이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0.1에서 0.6으로 마치 개안한 듯이 좋아진 겁니다.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부동시를 가진 윤석열 후보는 1994년, 2002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부동시 판정을 받았으니 뭐 아니, 병역이 저는 면제됐겠죠. 이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의 문제는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청문회장에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아무 문제 없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검찰총장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이미 코드 인사로 후보자가 됐다. 그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후보자가 그동안에 했던 행적이나 했던 수사들을 보면 전혀 코드 인사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뭐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팩트 자체가.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과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윤석열 후보의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근데 이제 와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낸다는 거는 최소한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부동시 문제가 제기되던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장모 문제가 제기되던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 훌륭한 분이라고 민주당 당시 법사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까지 상대당 후보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네.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또 했던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들로 포진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고 국민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참 개탄스럽죠. 한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 내용이 그는 뭔가 정말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정말 후보의 진퇴를 거론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거론되는 이야기 정도 갖고 예결위의 본 업무를 편개치고 논한다고 하는 거는 여야가 다 똑같은 수준이요. 그래 만드는 거죠.